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래 NG가 나왔습니다. 아까는 조금 전에 했던 거는 연습이고 진짜입니다. 오늘 2017년 5월 14일 알피네온 초음파 아카데미에 참여해 주신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날짜가 변경이 됐습니다. 5월 21일 날 돼야 되는데 우리 임상 초음파 겸체가 5월 14일 날로 일주일 당겨져가 아침에 저기 마포에 올 때는 걱정이 많이 되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해 주시가 굉장히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금년 2017년 10월부터 초음파가 진짜 보험이 됩니까? 정말 보험이 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대국민 약속이고 또 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지만 또 문재인 대통령은 더 강화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화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또 초음파가 보험이 되면 삭감을 무지하게 많이 해가지고 손해가 보지 않겠는가 하는데 다른 검사와 틀리게 삭감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우리가 갑상선 질환을 검사로 삭감하면 우리가 사실은 환자한테 아니 당신 검사했는데 삭감을 냈다 이러면 환자들이 의아하죠.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의사가 필요 없는 검사를 해가 나한테 돈을 벌기 위해서 검사를 많이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보게 되죠. 그러나 이제 초음파는 단순 맹쾌하거든요. 가령 환자가 배가 아파가지고 불편해가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삭감을 하면 환자한테 아니 당신 검사에 삭감됐다고 하면 환자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당장 심평원에 전화해가지고 아니 내가 왜 삭감이 됐느냐고 당장 항의를 하게 되고 심평원도 함부로 삭감 못 합니다. 단 자기들이 기계의 퀄리티가 문제가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초음파 검사에는 자기들이 요구한 심평원에서 요구한 규정을 안 지키면 삭감을 할 수가 있지만 그거 기계 문제라든지 규정을 준수하는 이상 삭감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또 묻는 분들이 그러면 정부의 재정이 굉장히 힘이 들어가지고 삭감을 하죠. 그렇게 불가능하죠. 아마 제 생각에는 정부가 재정이 충분하면 그대로 갈 것이고 재정이 만약에 손실이 되면 아마도 초음파를 횟수 제한을 걸어가지고 그 횟수 제한이 넘으면 100대 100으로 발화하든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한테는 그렇게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늘 최악의 경우에도 우리가 손해보는 거는 시간하고 전기값하고 젤리값이다 이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초음파가 앞으로 좀 본격적으로 보험화되면 우리 의사의 일하는 것이 많이 바뀌어집니다. 모든 진료가 빅데이터에 들어가서 앞으로는 근거 중심 의학이 됩니다. 지금 의학 교육도 급격하게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미국에 며칠 전에 인터넷 보니까 하버드 대학이나 스탠포드 대학에서 의과대학 교육 과정을 AI 시대에 맞는 교육으로 바꾸는다. 그리고 의과대학 4년 과정을요. 1학년 때 4시간 임상 기초를 다 강의를 하고 2학년 때는 실습을 바로 2학년 때 본과 2학년 실습을 시키고 3학년 때는 심화 교육을 해가지고 하고 심화 교육에 의해서 플립드 러닝을 도입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수가 설명하고 학생이 앉는 교육에서 의과대학도 학생이 발표하고 교수가 코멘트하고 토론하는 플립드 러닝으로 3학년 때 하고 4학년 때는 AI 교육을 해가지고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교육으로 의과대학 교육 과정이 전면 개편화된다고 그런 소식을 받고 우리 미국뿐 아니고 우리나라도 아마 곧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우리 진료가 행위가 모든 것이 영상으로 저장돼가 그것이 평가를 받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미래 시대에 대응을 해가 우리가 초음파를 열심히 해가
여기 오신 분들이 모두 총파의 달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금호 선생님이 스캔법 강의를 한 2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는 대구에서 오신 박선호 선생님이 담낭 담도 질환의 정례토리 합니다. 그 다음에는 박선호 선생님하고 이금호 선생님이 같이 이제 진행하는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그 다음에 커피 브레이크를 가진 다음에 세조로 나와가지고 행정 코스를 진행하는 그런 코스로 진행합니다. 아주 재밌고 유익한 강의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금호 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두천에서 기업하고 있는 성내과 원장 이금호입니다. 이런 발표 기회를 주신 알핀 양과 김일봉 원장님께 감사히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조금 부족한 게 있으면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담낭 담도 질환의 총각 발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담낭은 푼두스, 바디, 그리고 인중부로 구성되고 시스템을 통해서 스타파트 발전으로 연결됩니다. 아무리 스캔 스킬이 좋다고 하더라도 미리 준비하는 것을 제대하지 않으면 좋은 스캔을 할 수가 없습니다. 6시간 이상 인터가 되어야 되고, 커피 다음에 니코틴 그런 것을 피해야 되고, 3.5에서 4mg 그룹을 사용하고요. 파인 포지션에서 시작을 하고, 인스피레이션하고, 손을 위로 올리는 지리가 가운데서 이어져야 됩니다. 잘 보이지 않을 때는 레터럴 데코셔 포지션을 하면 지리가 이대로에서 움직이고, 그리고 접촉된 게 폴딩이 돼서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GD 스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GD 스캔 방법은 라이트 론지튜드널 스캔, 라이트 서포스탈 스캔, 그리고 라이트 서포스탈 스캔, 그리고 라이트 트랜스퍼 스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들 모두 다 엔드 스캔하는 데 설명하겠고요. 그리고 롱엑시스와 솔엑시스 모두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낭은 장내 가스나 물에 의해서 가려지기 때문에 일단 한 가지 방법으로 완벽하게 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들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잘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라이트 론지튜드널 스캔입니다. 이거는 GD 푼두스에서부터 뇌까지 전체를 스크리닝 하는데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라이트 서포스탈 스캔은 GD 넥에서부터 푼두스까지 장축으로 볼 수 있는 기술인데, GD 푼두스는 잘 보이지만 넥이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넥이 잘 안 보일 때 볼 수 있는 기술을 보겠습니다. 라이트 서포스탈 스캔을 하게 되면 GD 넥이 잘 보이고 보완할 수가 있는데, 대신에 푼두스가 장내 가스에 의해서 가려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팅 포스탈 스캔은 비만이 심하다든가 미국 시로시스에서 미국과 수용시대에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장이 라이팅 포스탈 스캔이라든가 론지튜드널 스캔에서는 장이 가려지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그렇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퍼 스캔은 장축상에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표면이 장축상에서 잘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축상을 볼 때는 담낭 넥부터 주위까지 빠짐없이 탑재를 있어서, 그리고 동부부터 지역까지 다 탑재를 해야 되겠습니다. 손발을 하다 보면 우리가 GD가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일 때가 있는데, 실제로 수술을 해서 못 쓸 때도 있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스캔 스킬이 중에서 그렇게 있고 사용자가 식사를 했다든가 그리고 GD 내강에 스톤이 강차있으면 초보자인 경우에는 GD를 못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GD 내가 매스로 완전히 리프레시를 했으면 좀 마이크가 안 좋습니다. 집이 내강이 매스에 의해서 완전히 리프레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노말리가 있을 때 여기 지금 집이 내강에 매스가 가득 차 있어서 집 포사에 안에 부위가 정상적인 집이가 안 보입니다. 매스만 보이고요. 이거는 집 내에 스톤이 가득 차 있어서 집이 6월 그리고 집이 내강이 있고 그리고 스톤이야 섀도우에서 6월 했고 섀도우 컨퍼런스를 소개합니다. 집이가 잘 안 보일 때는 잘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랜드마크 할 때는 메이저 에디터로가 피처를 찾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라이트 포스터 스캔으로 레프트 포탈 메인에 호리젠탈 포션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프로브를 약간 세우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로테이션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메이저 에디터로가 피처가 보이고 이 피처를 찾게 되면 이 피처의 하방으로서 집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동영상을 보면 지금 서포터 스캔으로 호리젠탈 포션을 찾았고 거기서 반시계 방향으로 조금 돌면서 세우면 인트로로 피셔가 보입니다. 그리고 더 하방으로 하고 반시계 방향을 돌리면 집이 보입니다. 집이 리뷰레이션 할 때는 확인해야 될 게 사이즈 그리고 룸에 그리고 GB월 주의를 봐야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GB는 장경이 6에서 8cm, 반경이 2에서 3cm 그리고 GB월은 3mm 이내에 평활한 평활한 고액구로 보여야 되고 집 내각은 안에 고액하게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식사를 한다든가 그러면 집 이월이 컴프레션돼서 두꺼워질 수 있는데 그때 두꺼워졌을 때 저희는 그런 부위는 뮤코사에 의해서 고액구로 보이는 부분과 머슬에서 저액구로 보이는 부분 그리고 시로사와 서브시로사에 의해서 고액구로 보이는 이 세 부분을 다 측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 포함해서 측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GB월 시크니스를 측정하는 부위는 GB의 엔티오볼 리버의 인접에 있는 엔티오볼에서 측정을 하고 초음파의 연속과 수직이 되는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된다. 보통 시크니스에 가까운 이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GB 사이즈는 단경이 5cm 그리고 장경이 10cm 이상이면 디스텐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GB 루멘을 보게 되는데 GB 루멘에 스톤이 있는지 아니면 폴립이 있는지 그리고 슬러지가 있는지 튜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GB 월을 보게 되는데요. GB 월은 두꺼워져 있지 않으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두꺼워져 있으면 뭔가 이상이 있는 건데 식사를 했다든가 그러면 이렇게 두꺼워질 수 있고요. 그리고 집이 내강에 작고 그리고 집이 월이 두꺼워져 있고 하이퍼에게 그리고 내부에 스톤이 있는 이런 콜스타티스에서도 두꺼워질 수 있고 그리고 집이 월이 일레귤하게 두꺼워져 있고 그런 집 캔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헤파타이티스에 의해서 2차적으로 GB월이 두꺼워질 수 있는데 이 경우는 GB 내강이 슈링키되어 있고 GB월이 하이포이코에 관계에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이건 GB가 좀 팽창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드는데요. GB가 팽창되어 있고 그리고 GB 월이 두꺼워지고 어깨 두꺼워지다 있어서 우리 수준 소개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GB 이렇게 여기 보시면 GB 월에 GB에 대해 S가 보이는데 GB 월을 잘 보시면 이거 인베이지를 되는 그런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GB 월이 두꺼워져 있고 어깨 두꺼울 시사이티스에 소견이 있는데 이렇게 GB 월 주위를 잘 보면 플루이드 클로시아 되는데 맞아요. 여기 플루이드 클로시아 있으면 GB가 포포되든지 꼭 포포가 안 됐어도 플루이드 클로시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GB가 포포됐을 때 플루이드 클로시아 있다는 소리 때문에 잘 관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매끈하게 이렇게 좀 지금은 좀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데 매끈하게 크리센트하게 아주 미약하게 이렇게 플루이드가 보이는 거는 그거는 꼭 포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초음파를 할 때 경험할 수 있는 화상에 대해서 보면은 GB6월이 담낭 벽에 너무 가깝게 위치해 있는 경우에는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음속 두께에 의해서 나타나는 화상으로 숄더 스크래치와 같은 그런 GB6월의 평행한 방향으로 해서 플러지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GB 프루브의 방향을 좀 바꿔준다든가 고주파 프루브를 바꾼다든가 이렇게 하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메인로 초음파 음속 방향이고 사이드로 음속 방향인데 사이드로의 음속 방향에 강한 반사체가 있습니다. 반사체하고 동일한 모양의 이런 시켜 화상이 주요 방향에 나타나는 화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치 그 집 4개는 스톤 조그마한 스톤들이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섀도잉이 보이면 스톤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프루브의 방을 조금 바꿔주면 사라지고 불제료는 후방. 이제 GB는 다 봤고요. 이제 바이덕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바이덕트를 볼 때 이제 바이덕트 아나토미를 잘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초음파에서 바이덕트의 충성 소견을 받아야 스캔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라이트 레프트 헤파틱 덕트가 만나면 커먼 헤파틱 덕트를 형성하고 시스텍트가 만나면 커먼 바이덕트를 형성합니다. 이거는 다시 팜크라스로 들어가서 디오드램이 뒤로 주행한 다음에 그리고 팜크라스 헤드로 들어가서 팜크라스 덕트와 합류돼서 디오드램도 개구합니다. 근데 시스템가 이렇게 합류하는 부분을 초음파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에서는 이 커먼 헤파틱트, 커먼 바이덕트를 모두 합쳐서 커먼 덕트라고 명명합니다. 인트라헤파틱 바이덕트하고 익스트라헤파틱 바이덕트로 구분해서 정상 소견을 봐보면 인트라헤파틱 바이덕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정상 인트라헤파틱 바이덕트는 이제 안 보이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퍼스트 브랜치 인트라헤파틱 바이덕트는 2mm 이하 그리고 세컨드 브랜치는 1mm 이하가 정상입니다. 그런데 뭔가 바이덕트가 늘어난다는 그런 것들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소견은 정상적인 그런 구조가 좀 뭔가 디소전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보이면 그러니까 보통 그 토탈 베인 위에 다른 덕트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토탈 베인 위에 다른 덕트가 보인다 그러면 컬러 도표를 띄워보고 거기에 혈관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포스트를 또시 인스턴트가 일어나면 의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IT 딜라테이션의 정의는 다이아미터가 1mm 이상이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해 있는 포털 베인의 다이아미터가 40% 이상. 우리 40%라고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냥 50% 이상 절반 정도 된다고 보면 늘어났다고 판단해요. 믹스라이 파이렉트를 보겠습니다. 포털 베인이 있고 그리고 바이렉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라이트 헤파트가 들어있습니다. 이 바이렉트가 뒷사로 가면서 좀 넓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갠 겁니다. 그리고 믹스라이 파트 바이렉트의 측정 부위는 이 라이트 헤파트가 들어있고 갠 사이에서 포털 베인의 평행하게 주행하는 부위에서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그 라이트 파트 같은 다이아미터 쪽에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이아미터 측정은 바이렉트에 롤이 있고 내강이 있으면 내강 안에서만 측정합니다. 그리고 프록시말 익스트라 파트 바이렉트는 5mm 유압 증상이고 익스트라 파트 바이렉트는 6mm 유압 증상입니다. 올베이지에서는 8mm까지도 늘어날 수 있고 다만 저그에는 1cm까지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7-11 룰을 알면 좀 도움이 되는데 11mm 이상이면 감도가 확장됐다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11mm 이상 늘어나 있으면 옵서티브 사용된다고 생각하고 더 주의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바이렉트 볼 때 인트라이 파트 바이렉트를 관찰할 때는 MPO가 필요 없지만 익스트라이 파트 바이렉트를 관찰할 때는 똑같이 지리처럼 MPO가 필요합니다. 3.5에서 4MHz 프로를 사용하고 슈파인 포지션을 시작을 하고 잘 보이지 않는 레터럴 덕트스, 세미 이렉트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스캔 방법은 5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트랜스퍼 스캔, 그리고 라이트 서코스탈 스캔, 라이트 엔트리 오블릭 스캔, 라이트 longital 스캔, 라이트 코스탈 스캔 이런 각각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방법들로 볼 수 있는 그런 바이렉트들을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니까요. 먼저 인트라파틱 바이렉트부터 봐보겠습니다. 트랜스 스캔으로 P2, P3를 확인하고 그리고 라이트 포털 스캔에서 P8의 바이렉트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라이트 포스터 스캔에서 하일럼과 P5의 바이렉트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익스라이트 바이렉트는 트랜스버스 스캔과 그리고 라이트 엔트리 오블릭 스캔, 라이트 론지탈 스캔 이런 인트라판크라틱 바이렉트를 보는 그런 두 가지에서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트랜스버스 스캔으로 확인하면 랩슬롭의 P3는 포털 베인의 도살 쪽에 관찰됩니다. 그리고 P3는 도살 쪽에 관찰됩니다. 그리고 라이트 서포스탈 스캔에서 호리전탈 랩트 포털 베인의 호리전탈 포지션의 앞쪽에 퍼스트 브랜치 IHD를 확인하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또 이동을 하면 엔티리어 P5 엔티리어 브랜치의 포털 베인의 엔트럴의 바이렉트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구역지로 가는 포털 베인은 후구역지로 가는 바이렉트는 포털 베인하고 같이 펼쳐지기 때문에 막 시작하는 부분만 확인할 수 있고 그 뒷살 쪽으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이트 인터코스탈 스캔에서 P8의 도살 쪽에 있는 바이렉트를 확인하고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확인 누르세요.
하는 중이죠. 다른 거에 이건 다른 사람. 제가 그리고 이제 익스트라 헤파틱 바이오를 확인하겠습니다. 라이트 엔트리 오블리크 스캔을 통해서 프록시말 익스트라 헤파틱 바이오를 확인하는데 라이트 엔트리 오블리크 스캔을 하게 되면 포탈 베인이 보이고 포탈 베인을 평행하게 주행하고 있는 바이오를 확인할 수 있다. 그 사이에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가 보이고 있고요. 바이오를 더 디스탈적으로 트레이싱해서 가다 보면 론지스널 스캔이 자연스럽게 되는데 이때는 포탈 베인이 그 화면에서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인퓨리나 값에 평행하게 주행하고 있는 디스탈 바이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컴프레스 헤드로 들어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동영상으로 잡았는데 여기 돌아가 있는 한바에 라이트 헤파틱 덕트, 레프트 헤파틱 덕트고 같이 이제 여기에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동영상을 보시면 또 거기에 보일 겁니다. 이제 합류했고 양쪽 바이오덕트가 합류돼 있고 이제 그 합류부에 바로 디스탈 쪽입니다. 여기에서는 동영상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행하게 잡았을 때 바이오덕트,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 포탈. 자, 여기 지금 두 개가 합류된 거 방금 보셨을까요? 그리고 이게 바이오덕트, 여기에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가 이쪽에 있죠. 이쪽에 있고 여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데요. 라이트 엔트리 오블릭 스캔에서 라이트 스캔 그리고 접한 파트에서 7시 방향까지 방향을 꺾어서 바이오덕트 전장, 익스트라 헤파틱 바이오덕트의 전장을 보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먼저 5시 방향에서 보고 6시 방향을 끼고 그리고 7시 방향 이게 이제 드랍 빨리 들어가.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포탈 베인하고 평행한 그 바이오덕트는 프록시말 스프라 디오페널 쪽입니다. 5시 방향 트루브가 5시 방향으로 잡혀져 있고요. 거기에서 더 디스탈로 이렇게 가면 6시 방향으로 바뀝니다. 리트로 디오페널 쪽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이건 피엘 낙하고 포탈 베인인데 가다 보면 포탈 베인은 바이오덕트에서 멀어지고 이 피엘 낙하가 바이오덕트하고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컴프레스 헤드 안에서 또 7시 방향까지 가까이 가면 그 인피엘 낙하하고 그 만나는 그런 부분에서 바이오덕트가 끝나죠. GB를 찾는 랜드마크를 아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GB에서 확인해야 될 것들을 알아야 될 것 같고 GB 스캔할 때 아티팩트에 대해 주의해야 되고 IHD, EHD 확장 기준을 알아야 되고 EHD 측정 부위를 알았으면 하겠습니다. 이상.